샬롬. 오늘은 현대 세계의 반기독교 사상을 이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신마르크스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동자연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강연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막시즘 2004 그람시 옥중수고 워크샵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워크샵에 해주실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사인 최인붕 동지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시고 격주간지 노동자연대 편집자이십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방법, 소외 유물론, 소외 변증법 역사 유물론 등 다양한 이런 저술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람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대의 이 그람시가 좀 다소 왜곡된 형태로 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왜곡된 형태의 그람시가 아니라 혁명적인 그람시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서 알리는 저술과 강연 등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연사의 연설을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이었고, 35살 때인 1926년 11월에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에 의해서 구속돼서 그래서 징역 생활을 하다가 37년에 전혀 살 가망성이 없는 중병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무솔리니 정부는 그람시를 옥사시켰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감옥에서 죽게 하진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를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신마르크스주의의 핵심 멤버들은 안토니오 그람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람시는 현대사회에서 마르크스를 훨씬 능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보수 기독교인 입장에서 왜 현대사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19세기의 사회주의 이론가였다면 안토니오 그람시는 20세기 공산주의 이론가였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추구했던 세계는 마르크스가 추구했던 유토피아, 즉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개인적 소유가 없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유토피아가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그람시는 그 유토피아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칼 막스는 사회의 하부 구조, 즉 경제적 요인들, 생산수단의 소유 체계가 상부 구조, 즉 사회의 이데올로기, 사상, 정치 등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칼 막스는 평생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번 적이 없었던 자였고 그래서 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자신의 자녀들이 대부분 어려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머릿속에는 감사의 흔적도 없는 오직 세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불행이 사회 구조 탓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낙과 곡괭이, 망치 등을 들고 일어나 유산계급, 즉 생산시설을 소유한 자본가들을 때려 죽이는 피해 혁명을 통해 개인의 소유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될수록 이러한 불평등한 모순이 심화되어 프롤레타리아, 즉 무상계급의 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필히 패망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공산주의 혁명은 러시아나 중공과 같은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농업 국가에서만 성공을 거두었을 뿐 산업이 발달된 산업 국가들에서는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안토니오 그람시는 1891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급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가정은 늘 빈곤 속에 허덕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람시는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토리노 대학에서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진보적인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1919년 그는 새로운 질서라는 주간지를 창간하였고 그곳에서 그의 초기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1921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살에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람시는 현대 자익들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옥중수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386 운동권과 우리나라 민노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들의 전략과 전술은 사실상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을 모르고는 현대 사상의 흐름과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37년 안토니오 그람시는 감옥에서 10년여를 지낸 후 석방되었으나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참고로 안토니오 그람시는 어렸을 때 집안 하녀가 2층 계단에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 치명적인 척추 손상을 당해 곱추가 되었고 키도 153cm까지 밖에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병약해서 그 어머니가 매년 관을 준비했을 정도로 병약했었던지라 감옥에서의 10년여 생활 후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안토니오 그람시는 칼 막스보다 더 불행했던 인생이었고 평생을 막에 충실한 일꾼으로 살다가 죽어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오늘날 영향을 미친 그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쓴 그의 옥중수고는 방대한 분량으로 그의 사상을 간단히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의 핵심 사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의 사상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 헤게몬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람시의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로 그람시에 따르면 지배계층이 여기서의 지배계층은 부르주아나 그들이 말하는 기득권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배계층이 물질적 수단, 즉 하부 구조만이 아닌 문화적 수단을 통해서도 하위 계층을 지배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지배계층의 사상과 가치는 사회의 상식으로 관주되어 이것으로 인해 하위 계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억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르크스는 주로 경제적 기반을 강조하였고 지배계층이 생산수단을 통해 하위계층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문화와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반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람시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문화와 교육이 사회 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뿐 아니라 혁명을 위해서는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람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계급의식을 심어줘야 하고 이러한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이 상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람시의 문화 헤게모니 이론에서 나온 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사회의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주요 이론으로 진취전과 기동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람시는 혁명을 위한 전략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기동전, 즉 전쟁에서 노동자들이 낫과 망치를 들고 나와서 직접적인 권력 투쟁을 하여 혁명을 완수한다는 것으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람시는 혁명이라는 것은 기동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진취전, 즉 전쟁에서 진취를 구축하고 문화와 사상을 통한 장기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의 각층, 즉 정치, 종교, 교육, 문화계에 침투하여 진취를 구축하고 그 조직들을 자익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심지어 미국 사회에서는 그람시의 수십 년간의 진취전의 결과로 언론, 교육, 문화 등 모든 곳이 자익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취전이란 단지 피해 혁명이 아니라 문화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람시는 이것을 보다 중요한 단계로 보았고 이것을 지배계층의 문화 헤게모니에 대항해서 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란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그 안에 여러 기관들, 예를 들면 교육, 종교, 미디어 등에서의 논쟁과 투쟁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람시의 이 전략은 마르크스주의 혁명 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람시는 단순히 경제적 기반만이 아닌 문화와 사상의 영역에서도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그람시의 관점은 그 이후에 사회과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람시는 국가의 권력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법에 의해 국가가 강제로 지배하는 권력을 가리키며 또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로서 이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람시는 문화 헤게모니를 통해 이 시민사회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람시가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도덕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 사상이 반마르크스 사상인 기독교 사상이나 자유주의 사상에 비해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갖 악행과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 보수주의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주의적이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만을 생각하는 자익들이 마치 자신들이 지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우월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상식, 역시 이러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전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은 수십 년간 온 세계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침투해 나갔고 지금 그람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세상 풍조와 사상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